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이지스함과 특전사가 처음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의 독도 훈련이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일본은 실탄 35톤을 퍼부은 대규모 자유대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정의당은 오늘 조 후보자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쁘지는 않지만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아베 총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전쟁 게임을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받았다며 한미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홍콩 시위가 지난 주말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처음으로 경고용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20도 정도로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한낮에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아침에는 꽤 선선하던데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온 것처럼 선선합니다. 반소매 차림이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을 공기가 물씬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두꺼운 옷을 입기에는 아직 낮 동안에는 덥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도, 대전이 32도,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으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7도, 청주가 20.2도, 부산이 21.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청주가 31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은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이후로 아침 기온은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정말 쉬운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우리 군이 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사실상 독도 방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육해 공군 등 주요 전력이 들어간 이번 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 병력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참가하는 등 예년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헬기에서 줄을 타고 뛰어내립니다. 동쪽 영토 끝 독도에 상륙해 경계를 취합니다. 이어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헬기에서 내려 독도 위로 올라갑니다. 대원 넘어 한국령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앞바다에는 거대한 함정이 줄을 지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최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도 위용을 드러냅니다. 7,600톤급, 길이만 165m에 이르는 세종대왕함은 360도 전방위 감시는 물론 1000km 밖에 있는 표적 20개를 동시 공격할 수 있어 바다 위 요새 또는 꿈의 함정으로 불립니다. 이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7기동전단은 해군의 최정예 전력으로 사상 처음으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비롯한 각 군의 정예 전력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이전 독도 방어 훈련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 방어 훈련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꿔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까지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이뤄집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조 후보자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듭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딸 의혹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실상 처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금의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앞서 정의당이 본인과 관련해 요청한 소명 자료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궁지에 몰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으로 화두를 옮겨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오후에 정의당을 방문합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의당은 직접 소명을 듣고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오늘 오후 3시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에 나섭니다. 정의당이 요청한 소명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딸의 입학과 장학금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소송 의혹,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입니다. 정의당 측은 특히 가장 소명이 덜 된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센 가운데 관심은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데스노트에 기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태가 점점 엄중해지고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느냐며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정의당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당과 선거제를 놓고 여전히 공조체제인데다 조 후보자는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무작정 감쌌다간 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막말 수준의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긋자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위법과 편법, 특권의 논란을 받는 자가 어떻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승자독식의 아이콘 조국의 거짓과 욕심이 청춘들의 꿈을 앗아가고 미래를 가로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탐욕이 만든 가짜 인생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은 자녀 문제에 대해 떳떳하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의혹이 그렇게 많다면 하루빨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가짜로 매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로남불식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적반하장의 다름 아닙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에게 집에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 보도 채널의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에게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저런다고 밝혀서 주말 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국골통의 줄임말인 숫골이라는 표현으로 청년을 비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그 앵커는 경솔한 표현을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그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청년단체 대표인 백경훈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을 비판합니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한 보도 채널의 변상욱 앵커는 백 씨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변 앵커는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즉 수국골통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라며 이래저래 짠어내라고 적었습니다. 숫골로 지목당한 백 씨는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어머니와 동생들과 꽤 잘 살아왔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백 씨는 변 앵커를 향해 저와 저의 가족을 조롱하고 짓밟았다며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가재붕어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강력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변 앵커는 공개 사과했습니다. 변 앵커는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숫골 등 경솔한 표현을 아프게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은 모레 저녁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낮 발생한 청주 가전제품 창고 화재가 10시간 만에 꺼져서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창고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소방 헬기와 차량들이 진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북 청주의 한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세개동이 전소된 끝에 불은 10시간여 만인 밤 11시 10분쯤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쯤 부산 기장군의 한 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한 소방과 해경은 4명의 잠수대원을 투입해 수심 3.5m 깊이에 가라앉아 있는 차량 안을 수색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운전자 52살 한모 씨가 물속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충남 당진의 빌라에서는 오늘 밤 0시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건물 3층에서 시작된 불은 다행히 20분 만에 꺼졌지만 3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신 경험 많으실 겁니다. 최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늘고 있는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속도를 내더니 차로를 바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깜짝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주먹을 휘두릅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가 뒷차량을 막아서고 급정지를 반복합니다. 피해 차량이 피해가려 하자 차로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진로를 방해합니다. 난폭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올해 보복운전은 지난해보다 16% 늘었고 난폭운전은 무려 51%나 증가해 올해에만 무려 5천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인터넷상에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등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고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역시 암행 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옆에 두고 꺼낸 발언인데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면서 돈 낭비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일 두 정상이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회담에 들어가기 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never discussed that with him. I discussed long-range ballistic and that he cannot do, and he hasn't been doing it, and he hasn't been doing nuclear testing.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훈련을 하게 내버려 두겠지만 간섭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돈 낭비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If you want to do them, you can do them if you think it's necessary, but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차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더 이상의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지난주에는 평화롭게 진행되던 홍콩 송환법 반대 집회가 또다시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진압용 살수차가 등장했고 홍콩 경찰은 처음으로 경고형 실탄까지 발표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마구잡이로 세막대기를 휘두릅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나서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계속 권총을 겨눕니다. 어제 열린 송환법 반대 홍콩 시위에서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경찰이 처음으로 경고성 실탄을 발포한 장면입니다. 이날 시위는 평화 시위였던 지난주와 달리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We did a very peaceful protest, but the government does not respond. That's why we go on the street. Then maybe some police think that we blocked the road. That's why.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격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살수차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위대 일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발사된 실탄에 대해 시위대의 폭력에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하늘로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이틀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 홍콩 시위를 주도하는 민간 인권전선은 오는 31일 대규모 집회와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이 어제 프랑스 휴양지 비아리츠에서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계화 시위대와 환경운동가 등 만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프랑스 경찰과 충돌해서 68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바닥을 부순 시위대가 작은 돌을 만들어 경찰을 향해 던집니다. 경찰은 차단벽을 설치하고 체류탄을 쏘며 시위대를 막아섭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비아리츠 일대가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G7 반대 시위대 만여 명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반대, 성소수자 인권보호, 기후변화 즉각 대응 등을 외치며 모여들었습니다. 시작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체류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Et il ne faut rien pour changer les choses. Au contraire, il continue à l'aggraver. Donc nous, on est là pour dire non à ce système, à la poursuite de ce système.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인 회의장에서는
의견 충돌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확전과 의장국인 프랑스에 대한 보복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와 북핵 등 안보 문제에서도 국가마다 다른 의견으로 맞섰습니다. 세계 정상국들이 주요 이슈 앞에 분열되면서 창설 4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선언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시중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기존 대출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새로 받고 싶어도 한도가 안 나오거나 수수료를 내야 해서 포기하게 되죠. 정부가 이런 서민들을 위해 기존 대출 한도보다만큼 다 나오면서도 2% 초반의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4년 전 3%대 중반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모 씨는 최근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해도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갈아타게 되면 한 몇십만 원 정도는 떨어지니까 지금 갈아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경기 침체가 길어질 거란 전망에 변동금리보다 장기 고정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을 줄일 절호의 기회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그 사이 강화된 규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내놨습니다. 규제 강화 전 대출 한도가 적용되고 금리 역시 카드 사용 같은 조건 없이도 1.85에서 2.25%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게 특징입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가구만 해당됩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 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은 9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시즌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진영은 대회 나흘 동안 보기 1개 없이 버디만 26개를 뽑아내 합계 26언더파 262타로 우승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한 시즌 4승은 2016년 리디아고 이후 고진영이 처음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상시 할인이 처음 적용된 이번 여름에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전기요금 총 할인액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7, 8월 중 1일 최대 전력이 9천만 킬로와트를 넘었던 날은 이틀에 불과했고 공급 예비율도 대체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골대 그물에 어떤 동물이 걸렸는데요. 뿔이 달려 있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그 그물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축구장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축구 골대 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벗어나 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그물이 더 엉켜 사슴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지나가던 관리자가 이를 발견했고 사슴을 제압해 천천히 그물을 제거해냈는데요. 사슴이 놀라서 크게 동작을 취하기라도 했더라면 자칫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누구라도 자신처럼 사슴을 도왔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네요. 브라질 도시의 하늘이 어두컴컴합니다. 꼭 밤하늘 같은데요. 그런데 밤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수도 상파울루의 하늘입니다. 지금 이곳은 몇 시인 걸까요? 놀랍게도 오후 3시 모습입니다. 대낮에 이 기이한 현상은 최근 아마존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산불에서 발생한 공기가 이곳까지 유입되면서 잿빛 하늘을 만들었던 겁니다. 시민들은 어두컴컴한 하늘의 모습이 마치 영화 배트맨의 고담시티와 닮았다며 놀라워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절기처서가 지나더니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청계천에도 긴 소매 옷차림을 한 시민분들이 꽤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아직까지 덥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전이 32도,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 제주도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7도, 청주가 21.1도, 부산이 22.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춘천이 30도,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은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가을색이 점점 더 짙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